지난 9월 10일 정부는 퇴직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소득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드셀러와 함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원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구왕 무드셀러입니다. 네, 먼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절차부터 궁금합니다. 일단 연금 수령하는 방법 관련해서는 이제 나이를 좀 따져봐야 돼요. 퇴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제 수령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55세 미만이신 분들, 그분들 경우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이 법적 사항이라서 의무 이체를 해야 되는데요. 예외 조항이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상환해야 되거나 근속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퇴직금이 3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55세 미만이신 분은 퇴직급여를 전부 다 법정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되고요. 55세가 넘어가신 분은 조금 다릅니다.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라고 하는 연금 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셔도 됩니다. 달라지는 점은 연금 계좌로 이체했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이 다 넘어갑니다. 대신 일반 계좌로 이체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끔 됩니다. 근데 일반 계좌로 뭐 수령했다가 마음이 변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변석게 하기 때문에 받았다 보니까 딴 친구들이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좋대 그래서 바꾸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받았던 퇴직급여를 가지고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그 금액을 이체를 하시면은 원천 징수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뭐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가지고 이체를 하시면 세금도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금 계좌로 이체할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이 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퇴직급여를 세금을 안 뗐잖아요. 그래서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IRP 이체한 퇴직급여는 언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이체한 거는 세금 안 떼고 들어갔다고 해서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연금 계좌에 이체한 이연 퇴직소득은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냐 그러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퇴직하신 분 같으면은 넣자마자 바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면 연금 수령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이제 금융회사는 그러니까 계좌 안에 퇴직연금, 이연퇴직 소득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을 해주고 이연퇴직이 소득이 다 소진이 되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그 운용에서 수익이 났을 거잖아요. 그 수익 부분들을 또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55세에 연금 개시된다. 그 다음에 개시되면 이연퇴직 소득부터 먼저 지급하고 다음으로 운용 수익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세금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누구나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율은 이제 연금소득 재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연퇴직 소득이 재원이냐? 아니면 운용수익이 재원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가입자 연금 수령할 당시의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이연퇴직 소득부터 먼저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세율은 실제적으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차부터 10년차 이하일 때는 연금 수령액의 퇴직소득세율의 한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우리 흔히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감면해 준다고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율을 퇴직소득세율의 70% 정도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데 좀 장기 유도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정도 세율을 적용하고 11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연금 수령액에 퇴직소득세율의 60%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퇴직소득세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퇴직소득세율하면 우리 종합소득세율처럼 뭐 좀 6%에서 뭐 40 몇 % 이걸 세율이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연금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율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금 원금을 다 이체시켰죠. 그 과정에서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체한 퇴직소득, 그러니까 이연퇴직소득을 분모로 놓고 그다음에 안 낸 세금을 분자로 놓는 겁니다. 이걸 이제 퇴직소득세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라는 분이 퇴직급여 2억 원을 IRP 계좌에 이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걸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2억 원이 되고 분자가 안 낸 세금이 2천만 원이니까 퇴직소득세율은 10%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홍길동 씨가 퇴직급여 2억 원을 IRP에 이체하고 이걸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때는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 씨가 이제 55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연퇴직 소득이 2억 원이고 안 낸 세금이 2천만 원이니까 퇴직소득세율이 10%잖아요. 근데 연금으로 수령하면 10년 차까지는 이연퇴직소득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끔 되잖아요. 네.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어떻게 돼요? 운용 수익. 원금 다 네. 빠져나갔으니까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이제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볼게요. 1년 차에는 연금 2천만 원 받죠. 원래 퇴직소득세율이 10%였잖아요. 그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그 비율의 70%니까 7%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7%를 적용하면 140만 원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2천만 원 받으면서 매년 140만 원씩 세금을 낸다고 계산을 해보면 총 내는 연금소득세가 1,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400만 원이면 원래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2천만 원을 내야 됐으니까 1,400만 원과 비교하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네. 줄어든 거고, 그걸 비율로 계산하면 보면 한 30% 정도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길동 씨가 만약 55세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10년 차까지랑 11년 차 이유가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길동 씨가 2억 원을 넣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은 10%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매년 1,0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 아까처럼 7% 세율이 적용될 거예요. 그런데 11년 차가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60%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6%가 적용될 거니까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6% 적용하면 60만 원씩 세금을 낼 겁니다. 그래서 10년 차 딱 넘어가면서부터 세율이 조금 더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 부분들을 표로도 잘 보시면서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까지가 세율이 더 높으니까 이때는 연금을 적게 받고 11년 차 이후에 연금을 많이 받는 식으로 설계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다 그 질문 하십니다. 맞는 말이고요. 1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는 연금 수령 금액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안 받으면 되냐? 아까 제가 실제 연금 수령 연차라고 했잖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이기는 한데 실제 연금 수령 연차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것들은 좀 해석의 방법이 다 다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조금은 받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은 횟수를 치는 거라서 최소한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을 줄여놓고, 그럼 가능하면 작은 금액을 수령한 다음에 11년 차 이후에 연금을 많이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 절세 효과는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55세 연금 개시하면서 최소 금액만 인출하다가 11년 차 이후에 확 받으시려는 분들, 특히나 이제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신 분들 중에 그 전략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10일에 정부가 2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율을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맞는 내용인가요?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길 때 1년에서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그리고 10년 이상,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를 적용한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조금 더 구간을 세분해서 2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50%를 적용한다. 그러면 20년 이상 수령하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세금을 좀 더 감면시켜주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거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년 뒤까지 미룰까? 라는 생각도 있고, 물론 다른 소득이 많거나 다른 생활비 재원들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20년 뒤까지 퇴직금 재원을 미루고 나중에 수령할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뭐 일정하게 금액을 작게 수령하면 오랫동안 수령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생활비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 좀 소득이 크거나 퇴직금 규모가 크신 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연퇴직 소득이 전부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운용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이제 세율이 달라진 거면 재원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음. 재원이 달라지면 이제 운용 수익을 가지고 이제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나이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수급할 당시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개시할 당시의 나이가 55세부터 69세 사이인 경우에는 5.5% 세율 적용하고요. 70세부터 79세인 경우에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종신형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금 수령 방식을 종신형 연금으로 선택하게 되면 55세부터 79세까지는 4.4% 세율을 적용하고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 적용.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에 대해서는 55세부터 69세까지 세금을 1%포인트 정도 더 낮춰주는 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홍길동 씨 사례에서 홍길동 씨가 55세부터 매년 2천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면 11년 차에는 65세가 되잖아요. 근데 11년 차부터는 운용 수익으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이때는 그것도 한번 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억 원 집어넣어 놓고 매년 2천만 원씩 수령을 하게 되면은 10년 지나면 이제 재원이 다 소진됐잖아요. 그럼 11년 차가 딱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운용 수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55세부터 10년 동안 받았으니까 나이가 이제 65세가 됐을 거고, 아까 나이대 보면 55세부터 69세 사이에는 5.5%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금융회사에서 이때 연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5.5%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이제 연금으로 지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세금이 딱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하냐 그러면 받는 금액은 똑같이 2천만 원씩 받는데 세율이 달라져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뭐가 달라졌지? 물어보면 갑자기 보면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달라지게 행동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세금이 세율이 달라져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제 좀 그것도 재원별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연퇴직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일하면서 회사에서 만들어낸 소득이잖아요. 그거를 특정 해에 수령한다고 한꺼번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원래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따로 가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연퇴직 소득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받을 때는 그 금액이 뭐 1,500만 원 이하든 1,500만 원보다 많든 상관없이 다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연퇴직 소득이 재원일 때는 종합과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연퇴직 소득이 다 소진되고 그다음에 운용 수익으로 나갈 때는 금융회사에서는 아까 5.5에서 3.3% 세금을 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러면 금융회사가 할 일은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이연퇴직 소득 말고 그다음에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받았던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1,500만 원을 안 넘어가면 그냥 금융회사에서 뗀 걸로 원천 징수한 걸로 과세를 종결시켜 버려도 됩니다. 근데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받았던 금액 전부를 다 그 이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종합과세를 가면 이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잖아요. 그럼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때 또 전략을 좀 몇 가지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1,500만 원 이하로 줄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운용수익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연금 수령을 그냥 1,500만 원 이하로 하겠다고 이제 금액을 바꿔버리면 돼요. 보통 금융회사, 특히 증권사 같은 데들은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데 이연퇴직 소득이 다 소진되면 알려줍니다. 연금액 종합과세 우려가 있거나 소득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금액을 조정하십시오라는 알람 서비스가 있고 그걸 신청하시면 그걸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연금 개시할 때 그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깜빡 잊고 넘어가서 1,500만 원 넘겨버렸다. 근데 뭐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세율이 다른 소득세율이 높아가지고 뭐 20, 30%씩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하나 옵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합산이 되더라도 내가
국세청에다 뭘 신청할 수 있냐 그러면 나 이 연금소득은 그냥 단일 세율로 과세를 해줘라고 신청을 하면 단일 세율이 얼마냐면 16.5% 세율로 과세를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을 수령하다가 도중에 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물어내야 되는지. 물어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물어내. 보통 이제 혜택을 받으면 중간에 해지하면 물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혜택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받을 금액 있죠. 예를 들어 아까 홍길동 씨가 2억 원을 넣고 연금을 수령한다 3년 정도 수령해서 6천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6천만 원 받으면서 세금을 한 해 60만 원씩 줄였잖아요. 그럼 한 180만 원 덜 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 4년째 이제 남아있는 원금이 이제 6천만 원 뺐으니까 1억 4천이 남았잖아요. 1억 4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 감면은 없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원래 구분 퇴직소득세율이 10%였으니까 1억 4천에 10%를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운용해서 한 3년 동안 운용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는 기타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세율은 16.5%. 네, 그 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연퇴직소득 원금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내는 거고 다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좀 감면해 주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중간에 연금을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유가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그런 케이스를 법에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천재지변. 근데 연금 수령하는 사람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경우. 만약에 부채가 많아서 개인 회생을 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찾더라도 그냥 연금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라고 찾아봤더니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15일 이상 입원해야 되는 경우. 이거 언제 생겼냐면 코로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회적 재난이었고 그때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찾는 경우, 그다음에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치료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걸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집 살다고 중간에 해지하는 거는 그것도 해주냐? 전세보증금 때문에 하는 것도 해주냐? 이거는 중도 인출 사유는 되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인출 사유를 꼼꼼히 그렇죠. 따져봐야 사유 잘 따져보시고 내가 혜택 볼 수 있는 거 잘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